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지금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제주 반도체에 대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또 주말간 이 미국과 또 베네수엘라,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는 내용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주가나 또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중요한 또 상승세에 과연 브레이크가 걸릴지, 아니면 제주 반도체가 현재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또 탄력을 받고 올라와 줄지. 사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마감이나 이 반도체 시장의 마감을 보면은, 또는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이 거의 5% 가까운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을 것으로 더 기대가 되어 가는데,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을 실행을 하고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포획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석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실제로 이런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원유 생산이나 수출에 상당히 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자재 시장이나 석유값이 막 폭등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결국에 그거거든요. 이런 리스크 오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전쟁이나 공격 뉴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대국끼리의 전쟁도 아니었고요. 그냥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약소 국가 하나를 공습을 해서 하루 만에 거의 다 대통령까지 포획하는,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자산 시장이 원래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안전 자산이 선호를 하게 돼서 금달러가 올라가고, 위험 자산, 특히나 뭐 주식이나 또 코인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소식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AI 쪽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온디바이스 AI, 또 이런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으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좀 볼게요. 주말 동안 마이크론이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15% 가까운 1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 이걸 볼게요.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은요,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최소 3% 이상은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저는 장 초반부터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이크론 주가나 또 해외 증시 차트를 보더라도 나스닥이나 S&P 500이 그렇게 크게 또 상승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좋은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제주 반도체에게도 직접적인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결국에 AI 그리고 메모리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요,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진짜 신고가를 찍고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이러한 급등도 급등이겠지만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제주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 AI 또는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더욱더 재부각이 되어 갈 거고, 저전력 메모리 스토리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테마들이 저는 다시 한번 시장에 돌아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테마에 대한 프리미엄, 특히나 주가가 제조 반도체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로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섹터에 대한 강세, 특히나 AI 반도체 쪽의 강세가 이루어지는 한 앞으로 제조 반도체가 뭐 급락이 나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의 상승은요, 이런 수급들이 분명 중소형 주들로 이동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거래에 대한 탄력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수급이 붙으면 주가가 순식간에 더 점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들,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앞으로 남은 굵직굵직한 일정들,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 이러한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제주반도체를 같이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미국 시장이나 AI 시장, 뭐 빅테크 CEO들이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CES 2026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차트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할 만한 시그널, 내가 매도를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는 제가 이 저점 바닥부터 여러분들과 지금 2025년도에도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분명 A, B, C 조정 단계, 또 이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였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채널링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런 급등락에 대한 등락폭들은 계속 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 뒤에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를 할 타점은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구간을 만들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직 3파동 고점도 안 나왔다.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바로 여기 이 상단 채널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고점에서 1차적인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을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이, 물론 주식이라는 건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저는 수익을 정말 크게 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런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더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항상 라이브 영상을 켜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 나갈 거고, 혹은 타점 영상을 계속 올릴 텐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또 영상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제주반도체 제주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더 열심히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타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을 할 거니까, 많은 분들 또 조금의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분명한 타점을 우리가 잡아 나갈 때 저는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 가끔씩 저한테 이제 기프트콘이나 선물 보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신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다 철회하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 하고 있고요. 저는 미시장이나 코인이나 이렇게 시장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뭐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보고, 남들 좋다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다 따라 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제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에 주목했던 거,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타점들, 기술적인 원칙들, 기준과 원칙들에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던 거.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 또 혼자 하시면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또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들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큰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 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